안녕하세요, 화가엄마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댓글이나 혹은 인스타 댓글로 혹은 DM 등으로 많은 문의를 주셨던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미술 도구에 관한 거예요. 저는 미술학원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유치부와 초등 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이기도 하고요. 20년 이상 그림을 그린 작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키우면서 도움이 됐던 미술 도구들, 이것만 준비하면 초등 미술 문제없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제가 다양한 미술 도구들을 준비해 뒀는데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도구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지금 입학을 앞둔 친구의 학부모라면, 그리고 1학년, 2학년 친구의 어머니시라면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면 초등 내내 미술 준비물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어느 정도 특수한 준비물은 학원에서 주거나 혹은 학교에서 나눠주더라고요. 이렇게 기본 준비물만 세팅이 되면 중학교 가서까지, 그리고 특별히 많이 쓰는 물감이나 붓이 닳거나 연필이 소진돼서 새로 준비하는 거 말고는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레파스인데요. 저는 이렇게 48색 이상, 요거는 60색인데요. 55색, 60본, 55색이 있지만 이제 많이 쓰는 색은 2가지 이상 들어있어서 60개의 크레파스가 들어있는 이 60본 크레파스를 추천드립니다. 열면 색깔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은 색깔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크레파스를 처음 열어봤을 때 색도 너무 많고 이름도 너무 많고 다양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그림을 오랫동안 그리면서 이렇게 관찰해본 바로는 다양한 색깔들을, 미묘한 그 차이들이 있는 다양한 색깔들을 많이 접해보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미묘한 색깔도 구분을 해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긴 노란색도 5가지가 들어있어요. 레몬색, 개나리색, 또 그냥 노란색, 그리고 상아색, 이렇게 다양한 노란색들이 들어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헷갈리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을 많이 보고 사용하고 하다 보면 그 미묘한 차이들도 알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0가지, 48색 이상의 크레파스를 추천합니다. 어떤 브랜드든 상관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그림이 있는 크레파스면 더 쓸 때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크레파스가 준비가 됐으면 물감이 필요해요. 물감은 팔레트에 짜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2가지, 진한 물감 20색과 팔레트, 요게 또 꼭 필요한 준비물 중 하나예요. 제가 진한 물감 중에서도 다양한 색들과 색상들이 있는 물감들이 많은데 이 20색 물감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이 안에 용량이 가장 많아요. 색깔이 많아지면 용량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20색은 용량이 가장 많고 또 거의 학교에서 쓰고 학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는 친구가 아니라면 거의 6년 내내 써도 남을 정도의 물감이 있어요. 팔레트를 꽉꽉 채워서 짰을 때 한 3번 정도 짤 수 있는 용량이에요. 그래서 꼭 20색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팔레트는 어떤 브랜드든 상관은 없는데요. 한 물감이 20색이니까 팔레트도 한 20칸 정도는 돼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팔레트 20칸의 팔레트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20색 물감을 이 팔레트 20칸에 하나하나 짜두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짜서 조금 사용을 한 거라 조금 지저분할 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물감이 쭉 짜집니다. 물감을 짜고 2, 3일 정도가 지나면 딱 쓰기 좋게 꾸덕꾸덕하게 마르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붓으로 녹여서 물감을 사용하는 것이 색깔을 섞기도 좋고 또 물감을
오랫동안 맑고 예쁘게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그러면 팔레트, 그리고 물감, 크레파스까지 준비가 됐죠? 그리고 붓을 알려드릴게요. 붓도 마찬가지로 화홍붓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국내 브랜드예요. 화홍붓 16호와 10호를 준비하면 배경이나 넓은 부분을 칠할 때 16호를 쓰고요. 좀 섬세한 부분을 할 때 10호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이 두 가지 붓이 있으면 웬만한 수채화도 별 어려움 없이 하고 있어요. 나중에 더 섬세한 작업을 하고 싶을 때 더 얇은 붓을 사용하거나 더 큰 작업을 할 때 큰 붓을 구입하면 되고요. 보통은 이 두 가지 붓으로 어느 정도 작품은 모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크레파스와 물감 재료가 모두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재료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학교에 가면 색연필이나 또 사인펜을 준비해 오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도 준비를 해줬던 것 같거든요. 그때 사용하기 좋은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 보통 학교에서 12색을 준비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12색 사인펜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사실 색깔이 조금 더 많은 이런 36색이나 50색 사인펜이 더 좋기는 해요. 근데 학교에서 쓰는 사인펜은 보통 선생님이 12색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제가 가장 쓰기 좋았던 건 스테들러 12색 사인펜이었어요. 이 사인펜이 좋았던 이유는 요거 새 거라서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으면요, 이렇게 두 가지의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펜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얇은 펜도 있어요. 그래서 섬세한 작업과 또 넓으면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서 요 스테들러,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스테들러 사인펜이 쓰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서 색상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50색 정도의 사인펜이 훨씬 색깔도 많고 친구들이 다양한 색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부피도 크지 않아요. 조금 더 크긴 한데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또 책상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색상이 많은 걸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브랜드는 상관이 없고요. 노마르지 사인펜이나 그리고 요즘 뚜껑을 열어놔도 이제 빨리 마르지 않는 그런 사인펜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로 12색 혹은 50색 정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학교에서 준비물을 지정해주는 대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색연필도 저는 색깔이 좀 많은 걸 좋아하는데요. 요 12색이랑 이 부피는 똑같은데 요것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상이 지금 보면 24색 사인펜이에요. 제가 이 24색 사인펜을 좋아하는 이유는 흰색이 들어있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흰색을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흰색이 꼭 들어있는 사인펜을 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학교에서 12색으로 꼭 정해주신다면 뭐 일반적인 12색 사인펜 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24색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돌려서 빼는 사인펜을 더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종이를 까서 이제 사용하는 색연필도 있긴 한데 그게 약간 더 색상이 진하게 나오기는 하던데 그게 부러지면 다시 사용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테이프로 붙여도 자꾸 부러지고 해서 이렇게 돌돌 나오는 색연필은 끝까지 쓸 때까지 이게 다 다를 때까지는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쓰는 색연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색연필, 사인펜, 크레파스, 물감, 붓이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연필, 사비 연필. 저희가 이제 그림 그릴 때 입시를 준비할 때나 그림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연필인데요. 이 잠자리가 그려져 있는 연필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데생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면 또 이렇게 고급 연필이 필요는 없고 보통 국산 사비 연필이나 EB 연필 정도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제가 많이 사용하는 지우개와 연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임펜이랑 붓펜이 있는데요. 붓의 질감. 붓펜은 아마 아실 건데 이렇게 열면 끝이 붓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붓펜으로 사용하면 선이 굵게도 나오고 얇게도 나오고 굉장히 회화적인 맛, 약간 동양화적인 맛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종종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네임펜. 요거는 다 아시다시피 유성이라 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쓸 때나 또 수채화 작업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형태를 뜰 때 네임펜을 사용하면 그림이 손상되지 않게 잘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임펜이 준비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임펜 역시 한쪽은 좀 굵고 한쪽은 좀 얇은 투인형을 사용하면 보통 그림 일기나 또 어린이 아동화를 그릴 때 눈썹이나 머리카락 이런 건 굉장히 섬세한 이 얇은 펜이 더 요긴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인으로 준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준비가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레, 수채화 물품을 사용할 때 물 조절을 할 때 걸레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는 많이 사용한, 얼굴 닦는 걸로 많이 사용한 헌수건 정도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런 유성 매직 이런 것들도 준비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쓰기가 굉장히 유용해요.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초등학생이라면 꼭 필요한 미술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만 준비되어 있으면 많이 쓰는 물감 혹은 많이 쓰는 크레파스, 빨리 닳는 사인펜 말고는 거의 6년 내내 사용을 해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저희 아이도 거의 부족함 없이 제가 1학년 때 사준 물품으로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록을 적으셔서 준비해서 상표나 또 캐릭터 모양은 어떤 거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구성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초등 내내, 그리고 중학교 가서도 수채화 물감이나 사비연필은 쓰니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미술 준비물은 전혀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문자를 남겨두면 저도 조용할 때 읽어보고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화가엄마 스토어에 물감을, 아까 제가 팔레트 보여드렸던 그 팔레트에 물감을 다 짜서 말려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도 있거든요. 팔레트와 물감만 준비해도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돼요. 근데 그 팔레트에 물감을 다 짜서 말려서 제가 25,000원에, 정말 제가 주문이 들어오면 손이 아플 정도로 내가 이거를 계속 짜서 판매를 하는 게 맞나? 내 시간과 이 노력을 이렇게까지 사용하는 게 맞나라고 할 정도로 그게 쉽지 않은 작업인데, 정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미술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남겨주시는 거에 제가 너무 이제 기쁘고 감동을 받아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짜서 보내드리거든요. 25,000원이면 정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좋은 마음에 정말 해드려요. 너무 준비하기 힘드시면 그걸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팔레트랑 물감을 따로따로 사시면 한 4만원대이긴 한데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짤 수 있으니까 스스로 짜서 쓰면 더 낫기는 해요. 뭐 택배비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준비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나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읽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미술 준비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안녕!